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살기로 한 어떤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시니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연인데요. 71살 김미자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삶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됐는지 그 결정의 배경이랑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오랜 동안 가족을 위해서 어쩌면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나를 위한 삶하고 가정 역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또 어쩌면 좀 늦었다 싶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김미자 씨가 이런 큰 변화를 겪기 전에 그 이전의 삶은 좀 어떠셨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연을 보니까 김미자 씨는 71세시고 그땐 부산에 살고 계셨고요. 좀 일찍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혼자서 따님 두 분을 키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25년 동안 식동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책임지셨답니다. 와, 정말 쉼 없이 살아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서 이제 생계랑 육아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신 거죠. 특히 그 당시 사회가 여성 또 어머니에게 기대했던 그런 희생 같은 걸 생각하면 그 삶의 무게가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큰딸네랑 같이 살게 되면서 겉으로 보기엔 좀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합가 생활이라는 게 김미자 씨한테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사연 들어보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찌개 끓이고 밑반찬 만들고 아이고, 옷이요? 네. 그리고 손주 2명 학교 보내고 오후에는 마트 파트타임 일하시고 돌아와선 또 저녁 준비까지.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셨던 거죠.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관계가 묘묘하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딸이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산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랬겠죠. 그 말이 큰 힘이 됐을 텐데. 그럼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 고마움의 온도가 뭐랄까 조금씩 식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참 안타까워요. 처음엔 고마웠는데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 가족 돌봄하고 무급 가사노동, 이 경계가 좀 흐려지면서 김미자 씨 역할이 그냥 굳어져 버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가족 안에서 돌봄 관계가 변하는 걸 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감사는 익숙함이 되고 자발적인 도움은 어느새 그냥 해야 하는 의무처럼 그렇게 되기 쉽죠. 네. 특히 김미자 씨 경우에는 딸의 태도가 이제 구체적인 불만이나 요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계에 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사연에 나오는 구체적인 말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엄마 설거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 손주 간식도 우리가 사온 것만 주세요. 하고, 심지어 김미자 씨 친구분들 오시는 것까지 엄마 친구들 자꾸 오면 우리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쌓이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김미자 씨 부인도 그러셨대요. 내가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 관리하는 관리인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그 감정 노동의 이면 같은 거죠. 감정 노동이요? 네. 단순히 집안일이라는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가족들 기분 맞추고 필요 살피는 것까지 당연하게 요구되는데 정작 그 수고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이런 점진적인 소외감, 이게 주는 정서적 부담이 상당했을 거예요. 특히 무릎 수술하셨을 때 일은 그 관계 변화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줘서 좀 충격이었어요. 수술하고 회복실에 혼자 계시는데 딸이 와서 몸 괜찮냐는 말보다 엄마 없으면 저녁은 누가 해요? 이걸 먼저 물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대목이 참 그렇죠. 관계의 본질이 이제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존중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 수행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물론 딸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은 있었겠죠. 맞벌이 부부로서 일하랴 애 키우랴 힘들다 보면 어머니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어머니를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인식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세대 간의 의존이 심해지거나 또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암묵적인 기대치와도 관련이 있어요.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나눌 거냐 하는 좀 더 큰 질문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쌓이다가 정말 결정적으로 김미자 씨 마음을 확 무너뜨린 일이 생기잖아요. 사위랑 딸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신 거예요. 네, 그게 정말 결정타였죠. 어머니 계시니까 우리 둘만의 시간이 없다. 애들도 점점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고 버릇 없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김미자 씨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듣는 저도 진짜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 순간의 충격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자식들한테는 부담이 되는구나. 이걸 직접 확인하신 거니까요. 네. 이건 사실 돌봄을 제공하는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상실감하고도 연결돼요. 내 헌신과 사랑이 당연한 걸 넘어서 때로는 불편함이나 문제의 원인으로 여겨질 때 느끼는 그 감정.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까지 들 수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 경험이 김미자 씨에게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어떤 계기가 됐을 겁니다. 결국 김미자 씨는 정말 큰 결심을 하십니다. 바로 독립이죠. 수십 년 동안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도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20년 전에 남편분이 남기신 작은 전세 자금에다가 본인이 식당이랑 마트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신 돈을 합쳐서 강릉에 작은 원룸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돈의 출처가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남편 유산이면 아마 그동안은 알게 모르게 가족을 위해 쓰였을 수도 있는 돈인데 이걸 이제 온전히 김미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쓰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이사나 경제적 독립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아주 강력한 어떤 정서적 독립선언?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삶, 즉 남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딱 마련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따님한테 이 결정을 알릴 때도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네, 딸이 막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린 어떡하고 손주들은 어떡해요? 이러면서 당황하고 붙잡으려고 했는데 김미자 씨가 아주 딱 잘라 말씀하셨다고 하죠. 네. 너희도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너희 삶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나 김미자로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 대답에서 정말 흔들림 없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 대화는 그냥 나 이사 간다는 통보가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즉 경계 설정이고 관계를 다시 정의하자는 선언인 거죠. 관계의 재정의. 네.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돌봄 제공자 역할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인 동시에 딸과 사위도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기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거예요. 어쩌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김미자 씨는 강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군요. 사연에 나오는 강릉에서의 모습은 이전 부산에서의 삶하고는 정말 확 달라요. 그렇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아침에 누구 눈치 안 보고 커피 내려 마시고, 낮에는 동네 할머니들하고 바닷가 산책하고 수다 떨고, 오후에는 도서관 가서 읽고 싶었던 책 빌려와서 조용히 읽고, 이전에 그 숨막히는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죠. 맞습니다. 이전 삶이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 필요 채우느라 반복적인 노동과 감정 소모로 가득했다면 강릉에서의 새 삶은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 자기 선택,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행동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그런 작은 자유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주체성을 하나씩 되찾고 계신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 돌봄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좀 감동적인 변화는 김미자 씨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이걸 당당하게 말했다는 점 같아요.
사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어떤 말씀이셨죠? 71년 평생을 저는 늘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만 불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오롯이 김미자라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 마음대로, 제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요. 아, 이 말씀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수십 년간 자신을 묶어왔던 역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 김미자로서 살아가려는 그 깊은 열망과 용기 있는 실천, 이게 바로 김미자 씨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김미자 씨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의미들을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울림은 뭘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회나 가족이 준 역할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자기 정체성과 행복을 찾아 나선 그 용기, 특히 71살이라는 나이에 보여준 그 용기 같아요. 네, 그렇죠. 나이듦, 여성, 어머니라는 역할에 씌워진 여러 고정관념이나 기대에 정면으로 맞선 선택이니까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용기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보여요. 우선 김미자 씨 사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돌봄 제공자, 특히 고령 여성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가족 내 역할 부담과 사회적 압박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 챙기느라 외면했던 자기 내면의 목소리, 즉 자기 감정이나 욕구를 알아차리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김미자 씨의 결정은 바로 이 자기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 감정, 내 필요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이가 결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점 아닐까요? 맞아요. 71세면 보통 마무리나 정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김미자 씨는 오히려 그때 가장 주체적인 삶의 장을 여셨잖아요. 언제든 변화는 가능하고 자신을 다시 정의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냥 한 고령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 찾기, 변화하는 가족관계,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죠. 김미자 씨의 선택은 이런 보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용기 있는 답인 셈이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특정한 역할, 예를 들면 착한 딸, 책임감 있는 부모, 능력 있는 직장인 같은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사회가 나에게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역할 때문에 정작 내가 원하는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혹시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 김미자 씨 이야기가 바로 나 자신의 삶 속에서의 경계,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돌아볼 중요한 계기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미자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면서 또 어떤 형태로든 영감을 주었을 거예요. 사연을 소개했던 라디오 DJ의 마지막 말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난 그 결정의 무게와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은 나이가 새로운 시작을 막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미자 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온 극적인 변화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고민,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용기와 희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던진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암묵적인 기대나 역할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그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잠시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미자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성찰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